개인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50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뭐 금융시장 차원에서 파이낸스 차원에서 툴들을 아까 이제 그런 것도 하나 되는 거 연봉이 문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있는 거에 들어가면서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쪽에 쓸 수 있게 한다라든지 돌아가시면 귀속하게 하면서 이제 임대료는 비교적 도심에 가까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싸게 해서 좀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곳에 원하는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제 다양한 방법들 갖다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네. 일본은 오래 가가지고 그런 아이디어가 생긴 거니까. 싱가포르 사례도 한번 볼만한 게 싱가포르는 이제 도시국가고 정부가 진짜 많은 플래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고령 관련된 거가 싱가포르도 심각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고문, 자문위원들이 진짜 열심히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판기법을 다 바꿔버려요. 뭐 예를 들면 자판기에 과자나 콜라만 넣지 말고 여기에다가 건강한 과일이라든지 뭐 그래놀라 바라든지 이런 거를 뭐 일부 채워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넛지가 될 만한 행동들을 계속 주변에 까는 거예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저희 뭐 오세훈 시장도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기사에 한참 많이 났던 캄퐁이란 어드미럴이라는 지역은 아예 전철역하고 연계해서 대규모 실버타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니어 주거단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지어놓고 위에는 이제 타가소, 어린이집, 또 어린이집은 또 어린이 복지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해놓고 또 직장인들이 거기 와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식당 관련된 운영되는 게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 대규모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값도 싸게 그 다음에 뭐 누가 밀플랜을 얼만큼 하든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게끔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환경적으로 계속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면서 뭔가 상업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거를 싱가포르가 지금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번에 일본에서도 도쿄 한복판에 이제 도쿄역 앞에 막 재개발을 하면서 지을 때 국제학교 같은 거든 뭐 좋은 학교를 이 상업 건물 안에 예를 들면 뭐 광화문 파이낸스 건물 안에다가 학교를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트래픽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고요. 그럼 그 트래픽을 통해 가지고 운영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그렇게 뭐 부동산에 있어서 좀 아이디어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제 점점 고령 사회가 되면 이런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지 헬스타운을 잘할 수 있지? 라는 좀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시골로 가서 이제 사는 거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도심으로 서울로 이렇게 오는 게 힘들어가지고 멀리 있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나이 들수록 오히려 젊은이들과 같이 있고 싶고 뭐 북적대는 게 좋다. 그냥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올드 익색이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뭐 엔돌핀도 잘 안 나오는 문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실버 타운 또는 그 실버들이 사는 그런 공간 내에 어떻게 하면 그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지금 얘기하시는 게 생각이 나는데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실버들이 예컨대 뭐 우리나라 같은 이제 정년이 되고 나서도 또 일할 수 있고 실버들이 일하는 그렇죠. 공간 또 실버들이 나름대로 이제 액티브하게 저게 너무 막 건강하려고 막 운동도 하고 또 뭐 돈을 매니지도 할 수 있잖아요. 잘 벌라고 이를테면 퇴직금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인더스트리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버 파이낸셜 마켓 또는 뭐 실버 근데 헬스 마켓 또는 뭐 실버 뭐 이런 부분 또는 그 실버 그 부동산 마켓이 딱 하면 거기에 이제 그 시장이 계속 커질 수 있다라든지 또는 거기서 계속 뭔가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다 하면 젊은이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거지 또는 그걸 위해서 또 노력도 하고 뭐 예컨대 뭐 실버 뭐 파이낸셜 마켓이다 그러면 젊은 그 노인분들의 성향에 맞게끔 해가지고 다양한 상품들 갖다 만들어가지고 예컨대 소개하고 또 거기서 브로커리지를 한다든지 뭐 운영을 한다든지
그럼 이제 계속 거기 섞이면서 갈 수가 있으니까 그 실버 타운이라든지 실버 공간에 또는 뭐 실버 시티에 뭐 이런 쪽에 이제 그런 젊은과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그냥 뭐 공간에만 있는 접점은 없고 그게 아니라 계속 같이 액티브하게 접점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주택 뭐 타운이 되고 뭐 시가 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이스퀘어 우리가 실버타운이지만 거기에 다양한 것들이 엮일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좀 더 하여간 건강한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고 또 지방에서도 이제 그런 것 갖다가 만들면 지방도 뭐 굉장히 잘 돌아가니까 뭐 지방 소멸 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옵션에서 갈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중국은 뭐 지금 막 시작했다 하긴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어떤 자료 보니까 뭐 스마트 뭐 실버 그래갖고 스마트 양로 뭐 난리가 났던데 그러니까 뭐 이해는 돼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6대리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친가 쪽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네. 외가 쪽에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네. 6명 여섯 들어가야 명. 되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막 다 하나씩 나니까 3대쯤 가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집이 3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집 하나 그다음에 외할머니 할머니 외할아버지 집 하나 그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이제 소득이 좀 적어도 막 웰스가 스탁이 큰 거지 스탁이 자산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좀 궁금하긴 했어요. 중국 사람도 한국 오면은 왜 이렇게 그냥 많이 사는 거야 물건을 소득이 낮은 대로. 근데 보니까 웰스가 좋으니까 막 그렇게 한 것 같은 생각했는데 이제 가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저 노인들이 6명을 내가 어떻게 다 케어하냐. 네. 도저히 케어할 수 없다. 그렇게 또 이렇게 우리 같은 이제 복지사 이런 분들 그 절대적으로 인원 적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를 더 빨리 막 이용하려고 하는 스마트 양로가 막 극단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뭐 그쪽도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결국 나중에는 아까 지금 복지적 개념하고 그다음에 민간의 어떤 그런 사업모델 지금 같이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뭐 정감이 있으니까 그런 게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또 이 스마트적인 것들 같이 결합을 해야지만 뭐 편리함이라든지 또는 그 디지털에 다 이제 나이 들면 다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오히려 편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게 이제 가성비를 높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중국에서는 또 중국 나름대로 그걸 갖다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대로 이렇게 각각 환경이 다르니까 중국은 좀 네, 제가 또 중국을 약간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우리나라랑 사이가 안 좋아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요. 이제 중국이 8월 달에 되게 큰 양로박람회를 상해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갔다 왔는데 5만 명 정도가 왔다 가는 행사였고 제법 컸어요. 그리고 제가 10월 달에는 또 일본에서 국제복지기기 박람회도 갔다 왔고 2월 달에는 케어틱스라는 박람회도 갔다 왔는데 비교하면 중국이 규모는 가장 컸습니다. 부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들은 실질적으로는 업자들이 많이 나와서 B2B 거래를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혹은 뭐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이나 요양병원에서 뭔가 입점시킬 만한 사용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서플라이 관련해서 많이들 왔는데 이번에 10월에 도쿄에서도 약간 제가 소비자로서 필요한 물품들이 뭐가 있을까 보러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상해 양로박람회도 거의 80% 가까이가 그냥 일반 노인분들 내가 필요한 게 지금 뭐가 나와 있지? 내가 쓸 수 있는 게 뭐지? 하고 돈 쓰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딱 적합하게 살만한 게 많이 없으니까 주로 건강식품 쇼핑을 와장창 해서 가시는 걸 많이 봤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양로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게 중국 시정부에서 우리가 고령화속 때는 한국이나 일본보다 느리지만 인구 수에 있어서 노인 인구가 3억 명에 거의 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노인 인구를 잘 케어하지 못하면 나라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련된 아주 공산당 윗선에서부터 정책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개방할 수 있는지 이쪽 분야를 그래서 개방을 통해서 발전을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또 그거대로 가고 이제 내수시장에서는 이 중산층 노인들을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을까? 어차피 부유한 노인들은 국경의 경계도 없이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다 사서 쓰고 있는데
거대한 중산층 노인들은 어떻게 돌봐야 되는 걸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뭐 빈 땅이 있다 시정부에서 그럼 이 빈 땅에 대규모 중저가 단지를 지었을 때 들어올 만한 시공사가 있을까? 그러면 그 시공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한 4, 5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일본 벤치마킹 투어를 중국에서도 많이 가고 리서치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재미난 게 이 텔레비전 같은 거나 뭐 페이먼트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금에서 뭐 체크카드, 뭐 신용카드, 그 다음에 핀테크로 갔잖아요. 근데 중국 건너뛰었잖아요. 근데 양로도 지금 건너뛰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중에 이거는 해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어 하는 건 그냥 바로 버리고 필요한 것만. 그래서 온라인으로 쇼핑을 가족 간에 할 수 있게 만든다거나 그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뭐 타오바오, 알리바바 그런 데 접속을 하면은 자녀나 손주가 같이 동시에 접속해서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뭐 음성으로 얘기하면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소소한 장기술부터 큰 기술로는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스마트 양로의 핵심 중에 하나가 파이낸스입니다. 그래서 금융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지를 벌써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게 좀 상업적이야. 돈부터 보는 게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돈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지난주에 이제 씹스라고 해가지고 중국 상해에 좀 유명한 전문 대학원이 있어요. 대학원만 있는 곳인데 거기에 양로 협회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토대로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학회가 시작됐는데요. 거기 이제 저희가 또 참여를 했는데 그 금융회사들이 우리 시니어들의 자산을 어떻게 불려줄지, 어떻게 활용할지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회춘, 늙지 않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저희는 건강 관리로 봤는데 여기는 회춘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식품뿐만 아니라 이제 젊어지게 하는 다양한 제품들, 서비스들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역시 중국은 중국답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했습니다. 안 늙게 하려고 그냥 그러니까 에이징을 좀 멈추게 하고 좀 천천히 가게 하는 건데 걔네는 까꾸로 가려고. 네. 중국 원래 뭐 그런 것도 중국 전통의학이 있잖아요. 네. 네? 중의학이라고 그러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은 좀 뭐 소득은 지금 소득은 낮지만 워낙 인구 많고 인구 많다는 얘기는 하니까 그 중에 일부는 돈을 꽤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충분히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규모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사이즈가 되는 거니까 네. 나름대로 이제 그런 민간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헬스케어 이 실버 뭐 이렇게 하지만 실버에 돈을 어떻게 불려주고 네. 관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버들의 뭐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고 따라서 이제 그것 갖다 이렇게 타겟팅해서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네, 그죠? 네, 플러스로 하나 한국하고 비교해서 재미난 점이 있는데요. 한국의 노령연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50만 원이 좀 안 되거든요. 48만 원 뭐 요 수준인데 우리나라 그 GDP가 3만 불이잖아요. 그러면 이 50만 원 돈과 3천만 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중국의 노령연금은 3천 위안이에요. 그러면 대략 60만 원인데 얘네는 GDP가 아직 만 불이잖아요. 이 갭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가용소득은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 그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뭐 노인들이 돈을 갖다 그렇게 계속 뭐 불리기도 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거니까 그 노인들이 뭐 사고 먹고 그죠? 뭐 건강을 위해서 뭐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이 굉장히 거대할 수가 있다는 네. 거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따지면은 아까 뭐 무슨 십수대학교, 십대학원 뭐 이런 데서 네. 노용 뭘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뭐 우리 같은 이제 뭐 MBA 최고 경영자 과정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얘기는 거기서 비즈니스가 그렇게 많이 있다. 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저희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라서 세미나만 듣고 그쪽에 이제 총밍따오라고 해가지고 섬에 놀러 가는데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아마 이제 거기서 비즈니스 많이들 하겠죠. 제일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였고요. 또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국이 잘하는 게 역시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지금 사실 중국이 사이가 좋은 나라가 별로 없죠. 그래서 딱히 어디랑 사이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한중 간에는 무역 거래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그게 지금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수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을 제가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품목을 수출하냐 이랬더니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제일 많이 파세요 하면은 비타민. 비타민은 우리나라 걸 사요? 저는 정관장만 팔리는 줄, 홍삼만 팔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도 중국의 영양제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외국의 영양제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선호하는 영양제 중에 하나가 한국 거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보다 틈새 비즈니스 잘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건강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할 거야. 점점점. 뭐 우리 입장 바꾸면 뭐 나이 들면서 건강 신경 쓰면 결국 이제 뭐 그런 그 식품, 건강 보조식품, 기능식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사실 또 소비재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냥 하나 산다고 오래 쓰는 게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니까 뭐 비즈니스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먹는 거가 아마 상당히 중요한 그 헬스케어 중에서 그런 비즈니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제 뭐 어디 가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는데 사실 그 먹는 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 뭐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를 뭐 제공하고 이런 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그것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헬스케어 이제 뭐 실버터 이렇게 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진짜 한국에서 괜찮은 헬스케어 실버타운 만들어가지고 이 모델 자체를 수출하면 너무 좋겠어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처음에 서데이지 만들고 나서 양로하시는 분들 중에 그 시니어 식단을 만들어서 요양원에 납품하시는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도 있고 철학도 있고 좋길래 일본에서 많이 벤치마킹해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중국에 요양병원 같은 데 납품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볼까 하고 중개업 업무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약간 난색을 표하셨어요. 이제 여기 이 업체가 한국에서 성공한 이유는 완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완조리 제품이어서 요양병원에 가면 전자레인지에 데피거나만 하면 바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인건비를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쓰게 해달라고 고용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좋은 기업이 되는데 이제 고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구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수출형 저는 한국이 계속 수출 국가였고 앞으로도 수출 국가여야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속 가능하려면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좀 봐야 되는 게 일본도 지난번에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도쿄는 모델하우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라고 했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행 와서 여기서 봐서 좋다 하면은 요거를 배우러 가야겠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갖다 수입해야겠네. 라고 만드는 게 도쿄의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럼 와서 보고 요거를 우리한테 배워갈게. 교육 서비스도 그럼 팔 수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건강식품도 팔 수 있는 거고 이런 운영 모델 같은 것도 정말 효율화 시켜가지고 디지털이 들어가고 이러면 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만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에도 이거를 수출할 수 있겠다라고 아직까지 시니어 시장에서는 그런 접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중국이 이렇게 빨리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걔네들은 뭐 이제 그 정책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그게 아니라 이제 걔네들은 시장을 좀 띄워주고 기술을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성장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써왔는데 뭐 사실 그 윈윈하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들 때 우리는 뭐 거기 시장 보고 들어가서 이제 수익 만들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어차피 요즘 기술은 그냥 기술이 어떤 그 노하우는 너무 빨리 바뀌면서 뭐 변화까지 있으니까 저도 괜찮아 사실은 또 근데 그런 걸 갖다 개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좋은 표현이네. 모델하우스도. 우리는 테스트 마켓, 이렇게 좀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좀 더 좀 다른 느낌이 있네. 그러니까 혹시 좀 실버타운이나 헬스케어는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테스트 마켓보다 모델하우스로 하니까. 아무튼 이제 부동산 아니야.